저는 제가 원하는 가로 폭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자, 색상 단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진행을 해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양쪽의 옆선을 연결을 해서 이제 가방을 완성을 시켜줘야 하는데, 일단 꼬리실이 먼저 있는 쪽에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편물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끝이 났죠. 그런 다음 똑같이 뒷면으로 뜨기 위해서 돌려주면서 편물을 반으로 접어주시면 돼요. 방향은 이렇게 안쪽에서 짧은 뜨기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바늘에 실 빼고 지금 꼬리실 있는 거 똑같이 여기에서 사슬기둥 먼저 하나 뜨셔도 돼요. 사슬기둥 하나 뜨고 편물 돌려서 바로 첫 코와 그리고 시작했던 마지막 코 V자 전체에 바늘 넣고 두 코를 한꺼번에 짧은 뜨기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똑같이 두 줄, 총 4가닥의 바늘에 모두 올라가도록 둬서 짧은 뜨기 이렇게 만약 예를 들어서 짝수의 코스로 했으면 딱 짧은 뜨기로 끝이 날 거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홀수의 코스로 전체 코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마지막 한 코가 남겠죠. 그 한 코는 그냥 한 코에만 바늘 넣어서 빼뜨기든 혹은 짧은뜨기든 그냥 단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끝쪽은 안쪽으로 들어가서 숨겨질 부분이라 실제 가방 겉면으로 나오진 않으니까 꼭 짝수코로 끝이 나지 않는다라고 해도 크게 관계는 없어요. 마지막 코까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로 옆선을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코까지 뜨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는 사슬 하나 해서 매듭을 주고 난 다음에 돗바늘이나 코바늘로 숨길 수 있을 정도로 여유의 실을 주고 실은 잘라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바늘에 빼내서 바로 마무리하고 반대쪽 옆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꼬리실은 저는 가급적이면 돗바늘 이용하시면 한꺼번에 숨기기 좋아요. 돗바늘에 넣어주고 일단 처음은 이렇게 짧은뜨기 했던 코를 홈질로 진행하듯이 통과를 시켜주신 다음에 이 상태로 그냥 마무리를 해주셔도 되고요. 실을 잘라주셔도 되고 실이 나올까봐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짧은뜨기 아래쪽 기둥 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숨겨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아주 간단하게 끝이 났죠. 실은 잘라주시면 돼요. 위쪽에 우리가 꼬리실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실을 자르는 팁은 꼬리실의 위나 옆쪽으로 당기면서 바늘로 편물을 밀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당기면서 밀어주고 그리고 옆선도 동일해요. 옆선을 한번 보면 앞쪽이죠. 왼쪽으로 당기면서 편물을 밀면 이렇게 실이 조금 더 튀어나오게 되죠. 당기면서 바늘로 여기 가위로 밀고 잘라주고 그런 다음 이렇게 한번 당겨주시면 안쪽으로 쏙 하고 매듭이 들어가게 돼요. 자,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이 꼬리실은 당겨주고 바늘은 오른쪽으로 밀어주고 이때 여기 코로 떴던 기둥이 잘리지 않도록 주의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그럼 안쪽으로 숨겨지죠. 이렇게 실은 모두 다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런 다음 반대쪽 연결을 해볼게요. 기존에 여기는 진행 방향이어서 그냥 짧은뜨기만 진행을 하면 됐었는데 여기에서는 별도의 실이 없죠. 그래서 첫 코, 두 번째 코 바늘 넣어서 시작을 해볼게요. 그런 다음 별실 가지고 와서 꼬리실 역시나 숨길 수 있을 정도로 여유를 주고 사슬기둥 하나 뜨고 다시 첫 코에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동일하게 짧은뜨기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짧은뜨기를 만약에 다 떴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겉면으로 편물을 뒤집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편물을 뒤쪽으로 돌려보는데 뒤쪽으로 돌려보면 이렇게 옆부분을 뒤쪽에서 전체를 밀면 네모나게 그냥 만들어져요. 그런데 전체를 다 밀지 말고 안쪽에서는 이렇게 삼각형이 되도록 한 세트의 색상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꼭 쇼핑백이나 가방 옆면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이드가 만들어지면서 훨씬 더 깔끔한 느낌의 플리츠 가방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바깥쪽으로 전체를 다 빼셔도 관계는 없어요. 여러분들 원하는 취향껏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저는 반대쪽 옆선까지 모두 연결을 하고 가방끈 뜨면서 또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양쪽을 이어줘서 꿀벌 느낌의 혹은 꿀단지 느낌의 플리츠 가방의 기초를 모두 다 만들어줬어요. 여기에서 이제 가방끈 달아주고 조인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방끈을 먼저 진행을 해줄 텐데 가방끈이 되는 기초 사슬을 만들어줘야 돼요. 매직링 만들어서 사슬 뜰 수 있는 매듭 만들고 그 가방끈 길이는 원하는 만큼 뜨시면 되는데 손에 들고 다니기 원하시는 분들은 약 50코에서 60코 정도 떠주시면 되고요. 크로스로 혹은 어깨에 메고 다닐 거다라고 하시면 그 이상의 사슬을 가방끈 원하는 길이만큼 그냥 쭉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저는 60개의 사슬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60개 사슬을 뜨고 나서 별도로 짧은뜨기 뜰 거기 때문에 기둥사슬 한 코 뜨고 나서 가방을 떴던 첫 번째 단처럼 사슬 코 위에 떠주는 게 아니라 뒤쪽에 나와 있는 코 산에 떠주도록 할 거예요. 60번째 코 혹은 기둥사슬 뜨고 나서 두 번째 사슬코 뒷면에 있는 코산부터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시작을 해서 짧은뜨기를 가방끈을 만들었던 사슬 코만큼 만들어 주시면 돼요. 60코 뜨셨으면 60코, 100코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짧은뜨기 100코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가방면을 만들었던 것처럼 가방끈을 원하는 넓이만큼 기둥사슬 한 코 뜨고 짧은뜨기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가방끈을 뜰 때는 우리가 여기 안쪽에 들어가는 코가 4코, 4단, 4단에서 총 8단이 옆면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전체 가방끈 넓이는 짧은뜨기 단수 기준으로 해서 8단이 넘지 않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4단이 적당한 것 같아서 60코를 짧은뜨기 4단으로 뜨고 이제 마무리할 때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단수를 진행하다 보니까 3단 정도에서 저는 조금 얇게 이번 가방은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있던 플리츠 가방은 모두 다 짧은뜨기 4단으로 떠줬어요. 그래서 이 폭은 8단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저는 다른 원색인 이 브라운 색상으로 테두리를 마감을 해줄 거예요. 자, 실은 꼬리실 숨기 정도 길게 남기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또 잘라낼 거기 때문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사슬 하나 떠주시면 되고요. 이때 양쪽에 단으로 진행했던 부분은 짧은뜨기를 뜰 거고 코로 진행했던 부분은 빼뜨기로 진행을 해줄 거예요. 사슬 기둥 하나 뜨고 나서 첫 번째 V자 코 보이죠? V자 기둥에 그대로 3단을 뜨셨으면 짧은뜨기 3코, 예를 들어 6단의 가방끈을 뜨셨다라고 하시면 짧은뜨기 6코 떠주시면 돼요. 저는 3단을 떴기 때문에 그 다음 단에 꼬리실 2가닥 모두 다 숨겨갈 거예요. 노란색살 꼬리실 그리고 연결했던 꼬리실 모두 숨겨서 마지막 3번째 짧은뜨기를 뜨고 그런 다음 옆 코에 다시 한 번 더 짧은뜨기로 완만하게 넘어가게끔 진행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즉 우리가 시작 부분부터 해서 첫 코부터 짧은뜨기 하나, 둘, 셋, 4개까지 떠준 거예요. 여기 코는 짧은뜨기를 뜨고 나서 급격하게 빼뜨기로 넘어가면 라운드가 예쁘지 않기 때문에 단수에서 하나를 더 더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짧은뜨기를 떴다라고 해서 이 코를 넘어가진 않아요. 사각형이기 때문에 일단 꼬리실 자르고 나서 마저 진행을 해볼게요. 2가닥의 꼬리실 모두 짧게 잘라줬고요. 그런 다음 편물 돌려서 방금 짧은뜨기 떴던 첫 코에 그대로 실 끌고 와서 빼뜨기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각
각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진행을 해줄 거예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단마다 짧은뜨기 하나를 뜨실 때 옆부분으로 빼뜨기 라인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짧은뜨기를 첫 코에 같이 떠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꼭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크게 관계는 없어요. 어쨌든 양쪽 면이 양쪽의 끝부분이 가방과 함께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한다라고 하더라도 모두 숨겨질 부분이라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돼요. 그럼 역시나 마지막 코까지 한 코에 하나씩 이제 빼뜨기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빼뜨기 진행을 하고 이제 또 반대쪽에 사각형 넘어오는 부분 함께 진행을 해볼게요. 자, 반대쪽까지 진행을 해서 왔어요. 단마다 또 짧은뜨기를 떠야 하는데 급격하게 같은 단에 넣기가 어렵죠. 그래서 시작했던 부분과 동일하게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시작할 때 사색 이동 하나 만들어줬죠. 역시나 똑같이 실이 예쁘게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진행할게요. 자, 똑같이 시작샷을 하나 뜨고 단마다 짧은뜨기 하나, 둘, 세 단 떠주죠. 뜨고 나서 마지막 코에는 하나 더. 그런 다음 다시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를 마지막 코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나중에 여기 코를 이용을 해서 가방과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굳이 가방끈은 노란색으로 뜨고 빼뜨기 라인은 브라운으로 진행을 해주는 이유가 가방 옆면이 모두 다 브라운이기 때문에 연결하는 걸 옐로우 노랑 색깔로 진행을 하게 되면 조금 많이 꼼꼼하게 예쁘게 뜨지 않는 이상 연결 부분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같은 실로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작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꼭 귀찮으셔도 이 빼뜨기는 스킵을 하면 넘어가면 안 되시는 게 얘가 늘어나는 걸, 가방끈이 늘어나는 걸 빼뜨기 라인이 잡아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귀찮아도 빼뜨기 진행을 하고 마지막 이제 연결할 때 같이 진행해 볼게요.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 하고 나서 실에 돗바늘이 들어가고 가방끈을 연결을 해줄 만큼 조금 여유롭게 실은 잘라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 바늘에서 실을 빼내주시면 되고요. 돗바늘로 첫 짧은뜨기와 연결을 시켜주고 가방과 연결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돗바늘에 바늘 넣고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짧은뜨기 코 보이죠? 이렇게 봤을 때 기둥사슬 한 코 건너 짧은뜨기 코에 바늘 넣어주고 다시 바늘은 실이 나왔던 위치로 그대로 다시 돌아가주면 자연스럽게 빼뜨기 라인으로 첫 코에 연결이 되었어요. 그 다음 꼬리실 잘라주고 이제 가방과 함께 감침질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중심 라인 여기가 짧은뜨기 해줬던 중심 라인에 맞춰서 꼬리실 첫 코 이렇게 방금 빼뜨기로 마무리 지었던 코에 바늘 넣어주고 그 다음 아래쪽 기둥에 넣어주고 위치 확인을 해서 한 라인당 감침질을 2번씩 다시 같은 위치 다시 한 번 더. 이게 2번이 돼도 되고 3번이 돼도 관계없어요. 그 대신 좀 꼼꼼하게 느슨하게 연결되지 않게 꼼꼼하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돼요.
가방끈은 양쪽을 모두 다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조인끈 함께 떠보도록 할게요. 조인끈은 사슬끈을 이용을 해서 떠줄 거예요. 사슬끈을 떴을 때 이렇게 가방의 가로 이상 길이가 될 정도로 떠주시면 되고요. 저는 약 100호 정도로 두 개를 떠왔어요. 그리고 이때 꼭 뜨실 때 꼬리실, 돗바늘 넣어서 이동시킬 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두고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꼬리실 한번 넣어서 조인끈 위치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가 조인끈은 8단이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는데 4단 4단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이랑뜨기를 떴죠. 한 번은 앞이랑뜨기, 한 번은 뒤 이랑뜨기를 떴어요. 그 이랑뜨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시작은 이렇게 옆면이 접혀져 있는 들어가 있는 부분 혹은 짧은뜨기 라인이 보이죠. 이렇게 보면 짧은뜨기 연결 라인이 보일 거예요. 짧은뜨기 라인과 여기 이랑뜨기로 나왔던 줄 기준으로 해서 어디만큼을 조인끈 위를 줄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2, 4, 6, 7코 건너고 8코에서 진행을 하셔도 되고 7코에서 조여주셔도 되는데 저는 8번째로 진행을 할게요. 중심코부터 2, 4, 6, 8번째 단의 중앙 1, 2, 3, 4 4단 중에서 2단을 넣고 다시 하나, 둘, 셋, 4단 건너서 바늘 다시 하나, 둘, 셋, 4단 지나서 바늘 그러면 이렇게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접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조인끈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조인끈을 일부 넣어두고 다시 하나, 둘, 셋, 4단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혹은 접어서 쭉쭉쭉 넣어주셔도 되는데 중간중간 뜨시다가 라인으로 2, 4, 6, 7개 건너 8번째 여러분들이 원하는 라인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중간중간 확인을 해주면서 반대쪽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반대쪽까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한쪽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줬고요. 한쪽이 되어 있으면 이제 반대쪽은 훨씬 더 진행하기가 쉬워져요. 똑같이 꼬리실 연결을 해서 이제 지나온 자리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중심 부분에 오른쪽부터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기존에 있던 별도의 이 조인끈의 구멍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코와 코 사이를 지나가는 거라서 기존에 있던 사슬코에 바늘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 넣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혹시나 걸리게 되면 억지로 진행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방금 이렇게 사슬 코에 들어갔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두 번째 조인끈을 넣을 때는 조금 굵은 돗바늘로 넣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없으시다라고 하시면 진행을 할 때 바늘 넣고 그 다음 위치를 찾아올 때 충분히 코와 코 사이 공간을 확인을 하고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나온 자리 내려가는 위치는 똑같이 내려가고 나오는 위치도 똑같이 나오고 기존의 선을 따라서 동일하게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같은 위치 그대로 나오면 되는데 이때 나올 때 기존에 끈에 사슬코에 바늘을 넣진 않는지 중간중간 확인을 하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양쪽으로 조인끈을 모두 다 넣어줬어요. 그래서 조인끈 2개를 잡고 조여보면 플리츠 무늬가 아주 예쁘게 무늬가 잡히죠. 그래서 이 정도로 됐다라고 하시면 이제 나무굿을 이용을 해서 마감을 해주시면 훨씬 더 귀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2개를 묶어서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요. 저는 나무굿을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양쪽을 잡아당겨서 끈 길이가 비슷해지도록 두시대 끝부분까지 전체를 벌려두고 나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나무 구슬의 여기 넓이가 크지 않으면 돗바늘에 연결을 해서 구슬 안으로 사슬끈을 넣어주시면 돼요. 하나 통과시켜주고 다시 다음 거 돗바늘 넣어서
역시나 똑같이 사슬에 들어가지 않도록 줄여서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사슬끈 2개가 안쪽으로 향하게 됐죠. 그런 다음 늘렸을 때 가장 끝부분이 되는 위치에 구슬을 놓아주시면 돼요. 저는 전체 가방끈을 조이고 나서 이 나무 구슬이 가방 아래로 내려오는 걸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서 딱 맞춰서 떠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양쪽을 조여주게 되면 이렇게 가방을 넘어가지 않게 되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끝부분에 맞춰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진 건 얘네 2개를 그냥 이렇게 매듭을 이용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매듭을 꽉 조여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사슬이 아주 길게 밉게 되어 있죠. 얘네는 그냥 가위로 잘라주시면 돼요. 끝부분 잘라주시고 꼬리실을 이렇게 당겨보시면 자연스럽게 마지막에 걸러질 거예요. 얘도 똑같이 마지막 코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나와 있는 꼬리실 한 번 더 잘라주시면 훨씬 더 쉽게 마무리가 됐죠. 그런 다음 조여주시면 아주 제가 원하는 크기의 조인끈이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반대쪽도 동일하게 만들어 보시고요. 이렇게 예쁘게 한번 만드셔서 잘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